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이런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념적 편향성이 강하다는 우리법 연구회,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회장 출신이고 춘천지방법원장을 한 사람인데 몇 단계 계급을 올려가지고 대법원장에 임명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은 대법원, 즉 사법부가 운동장이 될 것이다. 법원이 아니라 운동장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은 분열될 것이다. 이념 갈등의 노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사법부는 민주화 과정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재판 성향을 보면은 법을 지키려는 사람, 안보를 지키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사람, 또는 우파로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불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해치려는 사람, 북한 정권을 편드는 사람,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폭력 시위하는 사람, 화염병 던지는 사람, 그리고 공영방송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느슨하고 우호적이고 온건한 판단을 했습니다. 우파 정권 시절에도 우파 유죄, 좌파 무죄란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흐름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지금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법부의 정치화, 또 사법부의 좌경화, 사법부의 이념 지향적 판결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것은 사법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법치 파괴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법부가 언론과 함께 정권의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될 업무를 포기하고 오히려 정권과 한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좌파 정권과 좌경 사법부가 한덩어리가 되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서 독재입니다.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법치 파괴입니다. 이게 더 심하게 되면 전체주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른바 사법부 있지도 않은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제재조사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런 대법원장은 탄핵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문화일보에 코드 사법 움직임 이념 갈등의 개혁은 뒷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분은 헌법 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할 사안이라고 이 탄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부 게시판에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갈등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켜 마치 법원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사법개혁 등의 기치를 내세우며 정치적 성향의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포함한 법원의 행정사무에 입김을 휘두르는 것을 우려한다. 애초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해명이 없다면 의혹 제기의 배경에 대한 역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문제 판사들을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사를 해봤더니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수 씨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또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위원이 압도적으로 자기 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해도 결국 블랙리스트는 없던 걸로 나왔어요. 블랙리스트는 없고 다른 무슨 동향 파악한 문건이 있다.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법원 행정처가 법원 인사를 관장하는데 당연히 동향 파악을 해야죠. 아니 동향 파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그런 정보 차원의 수집까지도 이걸 무슨 불순한 것처럼 하니까 13명의 대법원장을 뺀 13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이것도 처음입니다. 내가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 외압이 없었다라는 성명서를 내도 또 이 대법원장은 재조사도 또 재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무슨 조사를 할 때마다 재조사가 유행입니다. 재조사에서 희망하는 결론이 내지 않으면 또 조사를 합니다. 또 조사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좌파적 수법이죠.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 조작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들어낸다. 원래 좌파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실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고 또는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탄핵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문수 전 지사는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김명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처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심정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지시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에 이미 법원 인사에 적용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조사 후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여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 결론을 뒤집기 위하여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추가 조사를 주도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 2대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입니다. 추가조사위원 6명 중 4명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렇다면 이게는 조사 결론이 나오나 마나죠. 어떻게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에서 이런 불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조사위원 6명 중 반도 아니고 4사람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비례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는 전체 판사 중에 한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6명 중에 4명을 차지한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김문수 전 지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해야 한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의심되는 담당자의 컴퓨터를 본인 동의 없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강제조사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자, 이제는 불공정한 조직위원회 구성에서 끝나지 않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영장도 없이 본인 컴퓨터를 열었다. 이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공정이 이제는 더 악화돼가지고 불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자체가 불법이다. 1차 조사와 추가 조사 결과 모두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다시 3차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3차 조사를 하겠다며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을 취임 6개월 만에 해임시키고 자신이 지명한 안철상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코드 인사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사상의 뿌리는 담배 끊기보다 더 어려운가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번이나 찾아도 없다는 블랙리스트를 기어이 찾겠다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코드 인사가 아니라, 인사도 그렇지만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대법원장. 이 이야기를 누가 과격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좌파의 전술 전략을 잘 아는 전 경기도지사가 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온갖 불법을 저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 불법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 법원이 안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법부로 모든 문제가 다 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소고발 좋아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든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 판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수 종말 처리장이에요. 이 사법부가 온갖 문제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판단을 잘못 판단하면은 억울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파산시킬 수도 있어요. 억울한 사람을 옥살이시킬 수도 있습니다. 애국자를 옥살이시키고 반역자를 영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잘못되면은 만약 사법부가 계급투쟁론을 신봉하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런 판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재판 결과가 그 방향으로 나가면은 한국에서는 굳이 혁명할 필요 없이 이 대한민국이 말하자면은 적화가 되든지 아니면은 법치가 붕괴되든지 그야말로 좌익혁명이 성공하는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좌경화는, 법원의 운동장화는, 법원의 정치 코드화는 대한민국의 국채를 바꿉니다. 국채를 바꿉니다. 그러나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도 여소야대입니다. 여당이 과반수가 아니에요.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교수의 말 맞다나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국회가 나서가지고 이런 대법원장은 안 되겠다. 이런 대법원장이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겠다. 최후의 법적 보루입니다. 어떤 체제를 지키는데 최후 보루는 법원입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지금 예를 들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직접 한 푼도 안 받았는데 후속 재판을 받고 있고 후속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여기에 법치가 살아있습니까, 지금? 왜 이런 상황이냐? 판결에 불복할 수가 없다. 한번 판결이 나면은 아무리 강했던 권력자도 그에 승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법부를 집권 세력이 자기들 이념에 맞도록 개조하겠다. 그걸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국회는 그 행동이 불법임이 확인되면 탄핵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는 의석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정략적 차원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만들어온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법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법치. 정치인은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일단 만들어진 법 아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권력이 법 위에 올라가면 그게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치가 제대로 서도록 해주기 위해서 국회가 울타리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울타리 역할. 저는 이왕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이 블랙리스트를 조사한 사람을 역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유명한 헌법학자가 탄핵 소추 사안이다. 전 경기도지사가 국회가 나서서 탄핵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 파괴는 법치로서 중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